네, 안녕하세요. 이제 KC 클래스 1 오늘 마지막 과전류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보호 장치 선정 쪽으로 볼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이 단락전류 계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 제작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IC에 대한 해설서 보시면 IC에 대한 걸로 나와 있고 좀 많이 복잡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좀 대한전기협회에 질의를 했더니 뭐 IEC로 하더니 저희가 아마 기존에 사용하는 어떤 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IEEE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이제 플로우에서 보시면 최소 단락 전류랑 최대 단락 전류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제대로 요 플로우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최소 단락 전류, 최대 단락 전류란 게 나오는데 요런 거예요. 일단은 IC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 최대 단락 전류, 최소 단락 전류가 구분되는 팩터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Cmax, Cmin이라고 해서 요 개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게 1.1 정도 되고 이게 1.0이 돼서 요거를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피던스 중에 저항이라는 게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20도씨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락이 나서 우리가 케이블이 버티는 온도를 보통 그때 케이블의 온도를 250도로 보는데 이때는 저항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전류 크기는 더 줄어들겠죠. 20도씨 때보다. 그래서 요때 요 저항을 20도로 적용하는지 250도로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최대 최소가 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전선로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의 1.0인데 우리가 R분의 X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액턴스 성분이 크면 실제로 단락전류 파형이 이런 대칭이 아니라 이 X 성분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크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정상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어떤 송전선로 같이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같은 경우에는 요게 팩트가 큰데 우리 같이 뭐 분기회로 뭐 1km 이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주긴 하지만 어쨌든 요 RXB에 의한 비대칭 계수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최대 단락 전류를 구할 때는 요걸 맥스로 계수를 주고 최대니까 저항값도 최소일 때죠. 그래서 20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주고 요 비대칭 계수도 최대로 줘서 이제 구하는 거고 최소 단락 전류는 이제 요 미니멈일 때 계수랑 저항도 이제 250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RXB도 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 단락 전류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밑에 단락보 협조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전류 보호해서처럼 실제로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요 단시간 동안 케이블이 열적으로 버티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케이블의 열적 특성이 이렇게 된다고 봐요. I제곱 RT는 K. 그래서 보호장치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열적 보호는 이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반환시 쪽. 어차피 이쪽에서는 거의 시간은 영향을 안 주고 최대 단락 전류만큼 커지면 거의 순시로 끊어주기 때문에 단락 기계력, 이런 차단 능력, 차단기 자체가 카에 대해서 열적 기계적으로 버텨주면서 차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실제로 최소 단락 전류는 그거보단 더 이쪽에 있어서 요 열적으로 어떤 최소 단락 전류일 때 단시간 동안 요 케이블이 열 허용할 수 있는 시간 TZ보다 차단기가 끊어줄 수 있는 T
뭐 n이라고 할까요? 요게 더 작는 걸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 도체 단시간 허용 시간을 검토할 때는 이제 최소 단락 전류, 요 계통에서 흐를 수 있는 최소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차단 용량을 선정할 때는 요 계통에서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최대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이제 차단 용량을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간선이 있으면은 여기서 최대로 단락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단락이 있을 때일까요? 여기죠, 여기. 요 분기점에서 단락이 났을 때 이제 이쪽 임피던스가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제일 적게 고려되겠죠. 요 분기회로 라인에서. 그래서 요때 최대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요 차단기의 차단 능력을, 그 차단 용량을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열적으로 케이블이 단시간 허용 시간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최소 단락 전류는 어딜까요? 요 부하점이죠. 부하랑 분기회로랑 연결되는 요쪽에서 단락이 났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라인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최소 단락 전류로 볼 수 있죠. 이 계통에, 이 분기회로에. 그래서 요 IS2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최소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단시간 허용 시간을 검토해서 우리가 과부하 전류에서 선정한 요 25스퀘어가 적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최소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면 이제 나중에 같이 봐요. 이거는 나중에 봐야 돼.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어쨌든 해보면 1397A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쪽에서 단락이 났을 때예요. 그때 요쪽에 흐를 수 있는 최소 단락 전류, 그러니까 뭐 250도씨에 대한 저항이 고려된 어떤 단락 전류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보면 기동 전류가 흘렀을 때 단시간 허용을 받죠. 그거랑 똑같이 요 단시간 허용식을 이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우리가 최소 단락 전류를 넣고, 우리가 요 절연물이 지금 FCV니까 XLP 143, 요게 K예요. 넣고, 우리가 과부하 전류 보호에서 선정한 25스퀘어를 넣어주면 6.55초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장치 보호곡선에서 실제로 이 전류가 흘렀을 때 6.55초보다 먼저 끊어주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단락 전류라는 게 우리가 전 영상에서 80A로 선정했어요. 차단기 전격 전류를. 그거에 배수로 보면 17.46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에서 보자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정도 돼요. 17.46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6.5초죠. 요쪽 파란색 라인. 근데 실제로 지금 요 80A에 대해서 보면 순시까지는 안 갔는데 반환시의 거의 끝 지점이죠. 거의 순시까지 왔네요. 보니까 하면은 뭐 거의 0.02초 이내에 끊어주니까 충분하죠. 6초 이내로만 끊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끊어주니까 이제 열적으로도 충분히 2차 단계는 보호가 가능하니까 요 굵기 그대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차단기 용량도 문제가 없는 거고 전격 전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25스퀘어랑 80A는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제가 전 영상에서 빠뜨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정상 상태일 때 전압 강하율을 고려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설계 컨셉에 따라서 기동할 때도 기동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 강하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요 전선 굵기가 적정한지도 봐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요 기동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율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동 시에 허용 전압 강화를 7%로 놓는다면 똑같이 요 식에 넣어보면은 이제 0.07을 넣는 거죠. 380에 7%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기동 전류가 흐를 때니까 우리가 전격 전류에다가
기동 배수 전전압 기동 7.2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23.76 스퀘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25 스퀘어니까 뭐 전압 강화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설계 나중에 그 설계 프로그램 나오면 요 기동 허용 전압 강화도 넣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동 도립 전류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동 전류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런 보호장치에 보호곡선이 있으면 기동 전류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동이 시작되면은 이게 도립 전류처럼 이게 피크까지 갔다가 이제 서서히 줄면서 이제 정상 전격 전류까지 이렇게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최대 요 가장 피크치 칠 때 기동 전류를 기동 도립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요 기동 도립 전류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 우리 기동 전류 계산은 요렇게 하잖아요. 전동기 기동 전류에다 기동 배수. 근데 여기다가 여율까지 해놓죠, 보통. 근데 여기 이 도립 배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5배. 그리고 이제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MC가 있죠. 요게 Y로 갔다 델타로 가는데 그 순간에 요게 오프되고 요게 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보통 투입할 때나 차단할 때 보면 이제 과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팩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슬립이고 여기가 전류일 때 직기동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슬립이 이쪽에 와 있을 때 거의 전격 전류로 이제 복귀하는 거 처음엔 기동 전류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 델타를 쓰는 게 처음에 3분의 1로 감소시켜서 시작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3분의 1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델타로 변환시키면서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기동 전류를 이게 아니라 요쪽 3분의 1만큼 감소시켜서 이동하는 게 Y 델타인데 요렇게 스위칭이 MC로 되는 경우에 요 부분에서 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팩터를 또 고려해 주거든요. 여기서는 Y 델타 기동이 아닌데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엔 그래서 여기서 그 팩터까지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게 이 기동 도립 전류예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 기동 도립 전류가 흘렀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차단기 선정한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요 기동 도립 전류가 이렇게 튀었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동할 때 요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거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동 도립 전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47.5에 기동 배수는 직기동 7.2, 여유 1.25 해놓고 도립 배수만 넣어주면 돼요. 직기동이니까 1.5 넣어주면은 이게 640A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 차단기 전격 전류 IN으로 봤을 때는 8배예요. 그럼 요 실제 8배 전류가 흘렀을 때 요 기동 시간에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기동 시간에 실제 차단기 차단 시간이 요 6초보다 짧으면 안 되겠죠. 기동하는데 6초 걸리는데 요거보다는 더 늦게 차단되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다시 보호곡선에서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 8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기동 도립 전류라는 거예요. 그럼 요때 쭉 올라가 보면 지금 요 파란색이 기동 시간 6초죠.
그러면 80A 했을 때 거의 10초까지 가니까 실제로 그럼 뭐 어떤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동 돌입 전류가 요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피크 치면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동 돌입 전류까지 쳐도 요 보호곡선이 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동할 때도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고 기동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동 돌입 전류일 때 차단기가 트립 안 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5번까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요 차단기가 열적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요 분기회로에 제일 크게 단락전류가 흐를 때가 여기서 단락이 날 때잖아요. 분기점에서. 요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최대 단락전류를 IS1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나와요. 여기다 여유를 1.25를 해주면은 한 14카 정도가 요 단락 분기회로에서 흐를 수 있는 최대 단락 전류예요. 요때는 이제 요 저항이라는 것도 250도가 아니라 20도씨를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주면서 아무튼 모든 조건을 이제 요쪽에 최대가 흐를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 14카 정도 되니까 MCCB는 이제 14카 이상인 거 선정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어, 요 LS 산정 거 보면 뭐 18카도 있고 22카도 있어서 뭐 18카에 선정해도 돼요. 근데 좀 여유를 둬서 22카 정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 정도를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CCB 전격은 80A에 18카를 선정해주면 되고 어느 정도 여유를 주려면 뭐 22카를 선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락 전류에 대한 검토인 거예요. 요게 실제로 요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단락 전류 보호장치 선정 플로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하긴 힘들고 어떤 설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건데 이제 요 플로우를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해지긴 하셔야 될 거예요. 요런 데이터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예요? 여기 그 설계 프로그램 전에 봤죠? 보면은 지금 뭐 이거 계산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기동시 허용 전압 강화 요런 걸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시려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플로우는 좀 어느 정도 플로우 정도만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면은 이제 고장 전류가 나와요. 지금은 계산이 갑자기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장 전류를 여러 가지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T2 그러니까 요쪽에 대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말단에 대한 고장 전류도 계산이 다 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본 게 이거죠. 여기 실제 여기 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분기회로인데 지금 요게 우리 지금 MCCB잖아요. 그러면은 요쪽을 기준으로 보는 게 최대 단락 전류 우리 차단 용량 선정할 때 그래서 요 F1 고장 전류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열적인 걸 볼 때는 요 F2를 보는 거죠. 최소 단락 전류일 때.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요 F2 고장 전류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요 프로그램 보시면 되고 아마 나중에 정식으로 어떤 뭐 회사가 될지 뭐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과전류보 오래 봤죠.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고 머리 아픈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어떻게 좀 실무적인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뭐 많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 제가 쭉 몇 편에 걸쳐서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보면 그래도 K씨의 어떤 과전류 보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전류 보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시 감전보호로 가서 제가 못 다뤘던 일반적인 사항들, 뭐 이중절연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단락전류 계산에 대한 건 제가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IC에 대한 게 어떻게 지금 계산되는 거고, 기존에 우리 IEEE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